1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제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요걸 주제로 해서 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30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80세라는 그때 이제 기대 수명을 이야기하던 때인데요. 그때가 한 20년 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52살인데 32살 정도에 제가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계획은 80세니까 한 40세까지는 나무인 밑에서 8년 정도를 내가 배우고 그리고 내가 40세 되던 해에 퇴사를 해서 41세에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창업을 해서 뭘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1살에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 41살이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아톰 로봇 주식회사 아톰 로봇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창업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해놓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올 시점에.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50까지는 남의 밑은 아니고 이제는 나의 그 삶이지만 그래도 배우는 10년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50살까지는 최소한 음, 뭐든지 흡수하는 삶, 스펀지 같은 삶이 되겠다. 그게 저희 하나의 그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창업대학원을 그러니까 41세에 제가 2010년도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창업 관련된 뭐 특강도 듣고 그러다가 41세 창업대학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46세에 7세 그러니까 46세에 창업대학원 뿐만이 아니고 벤처대학원까지 박사 따고요. 그리고 47세 그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이 자격증을 다 땄어요. 경영지도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그 다음에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 그 다음에 창업 코디네이터 뭐 자격증, 어, 창업 지도사, 뭐 이런 거 다 땄어요. 그래서 이걸 딸 수 있었던 게 일단 기초가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경영 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경영학 박사를 땄다 이거 경영 지도사 자격증 절대 못 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박사 때 제가 뭐 소비자 행동론부터 마케팅 그다음에 시장조사 방법론 통계 이런 거 다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경영 지도사 이 자격증을 따려고 보니까 이게 파편화된 지식인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는 아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어 뭐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고 특히 제가 그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몇 번을 들었는데도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수업은 들을 때 그때는 알겠는데 이게 전체 맥락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다가 나온 느낌. 그게 어떻게 보면 창업대학원하고 벤처대학원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경영 지도사 그 창업 경영학 박사를 땄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경영을 잘 알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학문적으로 그냥 자기 아는 분야에서 깊숙하게 이렇게 알 뿐이지 한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얻냐면 학문적인 연구 능력을 여러분들은 박사 과정에서 아는 거지 보편적인 어떤 안목이라든지 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경영지도사는 어떠냐면 이 폭이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영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박사 과정에 있을 때는 시험에 많이 이렇게 제가 세 번이나 떨어졌죠. 경영지도사. 그런데 떨어지면서 제가 논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나오는 그 이론들이 전부 경영, 우리가 창업 경영 쪽에 논문을 보시면 연구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모형들의 연결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이론, 우리가 시험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경영지도사 그 교재 안에 그런 모형들이 이 논문 모형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논문 모형보다 더 논문적인 겁니다. 왜냐? 일반 논문들은 보면 이게 한 10개면 한 5개는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저기 막 이상한 그 연구 모형을 선행 연구를 키페이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딴 데 가가지고 이게 변죽만 때리다가 논문이 끝나는 게 한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5개 논문은 50% 이하, 40%는 정말로 정통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선행 연구를 잘 해서 만든 논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영지도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그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 연구 모형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석사, 박사할 때 연구 모형들이 이게 제대로 된 연구 모형인지 그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경영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안 했었다면 이 논문 연구 모형을 보면 이게 판단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보고 내 나름대로 그 연구 모형들을 정립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걸 압축 경험을 한 게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영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박사 과정에서는 세 분이나 떨어지고 박사 인접 받고 2015년도 2월 달에 받고 그다음에 2015년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름 방학 내내 그리고 8월 달까지 여기 우리 호스대학교 벤처대학원 그때 여러분들 유명한 선배들 많습니다. 이쪽에 그 선배 중에 그 또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강의를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동기들부터 해가 한 2, 30명이 그 수업을 그때 얼마 냈는지 모르겠어요. 150만 원인가 내고 그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그 주말 토요일 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한 과목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한 달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얘가 4주잖아요. 4주 만에 그냥 8, 4, 32 음, 8, 4, 32시간 해가지고 마케팅 관리 그다음에 또 한 과목 해가지고 이 3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과목씩 세 과목을 떼고 시장조사 방법론하고 소비자 행동론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더 반으로 줄여가지고 2주 만에 한 과목씩 또 떼고 또 마지막에는 1주만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만에 한 과목씩 또 반복하고 막판에는 8시간 동안 이 세 과목을 다 요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2015년 8월 달에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뭘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뭘 써먹을 데가 없냐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2월 달에 그걸 등록해 가지고 또 한 200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걸 또 학원을 다녔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좋았던 거는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대학 관계자가 반 이상이고요. 또 또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와 관련돼서 자격증을 공부해서 뭔가 더 확장하려는 분이다 보니까 인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했더니 50명이 했는데 합격을 2명인가 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영 지도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했는 게 경영 지도사 공부했지 그 경영학 박사 과정에서 또 어떤 연구개발 방법론이라는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제가 또 변리사 공부 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공부하기 전에 거기다 또 경영 지도사 공부할 때 제가 원래는 4번 만에 됐는데 첫 번째 설 때 저는 경영 지도사 마케팅으로 보질 않았고요. 재무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시험을 보는데 딱 세 가지 포지셔닝인데 뭐냐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같은 그런 창업 비슷한 기술 창업 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특허 쪽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중간이 결국은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 번만에 시험을 봐가 또 합격을 하고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뭐 했냐면 그 이제 창업 보육 그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강사 아까 여러분들 그 선배라는 분들이 여기에 네트워크가 좋다 보니까 저를 또 강사로서 한번 강의를 또 한번 준 거예요. 근데 그 주게 된 것도 서울 지역은 이 강의를 그분들이 하는데 이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전 이남의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수강생들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의 KTNG 인재개발원 연수원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도 전국에 주로 보육 매니저들이나 그 자격증 없는 전국의 대학이나 기관의 보육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뭐 그쪽의 책임자 센터장이라든지 하여튼 뭐 창업 관련된 분은 전국에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프로필을 보니까 거기 제 강의 거기 보니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라고 거기 자격증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때부터 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경영 지도사라는 걸 땄기 때문에 그 밑에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라는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안 하고 그 강의 한 2년 열심히 하다가 저도 어, 시험을 봐가지고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땄어요. 그래서 그 따로 땄는데 그 따로 가서 보니까 그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왜 시험장에 왔냐 하길래 현장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변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육 센터에 어디 한번 가잖아요. 그럼 저를 알아봐요. 그때 했던 수업 받던 분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갔더니 막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자기의 선생님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따고 그래서 이렇게 뭐 또 파생적인 이렇게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업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 이 경영지도사라든지 아니면은 기업기술가치평가사라든지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창업론입니다. 창업학개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막상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뭔가를 기획하고 또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여기 우리 원우 중에 최무성, 지금 수업 받으시는 제 제자로 들어오신 최무성 대표가 생산기술연구원의 또 거기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최무성 대표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몇 천짜리를 여러 번 줘가지고 제가 수억을 제가 받아서 과제를 해서 그걸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로봇 개발을 해서 용역 로봇 개발을 했는데, 거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가 받았던 게 뭘 받았냐면, 그 전에 이제 우리 최무성 대표하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휴보 로봇 프로젝트 아시죠? 카이스트 휴보 로봇. 거기가 1세부부터 5세부까지가 있는데, 그 5세부가 휴보 로봇 자체를 개발하는 거고요. 1세부가 뭐냐면 그 첨단 로봇의 그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실용화 분야를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 최무성 연구원이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의 생산기술연구원의 거기 책임자시고, 저는 중소기업, 그때 로봇 회사가 한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다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로봇 회사들입니다. 뭐 로보티스트, 로보스타, 다사테커 뭐 이런 잘 나가는 로봇들이 있는데, 그때 전부 고만고만하게 한 10명 이하로 이런 로봇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해가지고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휴보로봇 실용화 사업을 한 8년 반을 했다가 이제 2010년에 이제 과제 마치면서 퇴사하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최무승 대표가 저를 좀 도와줬죠. 그리고 2012년 정도 되니까 최무승 대표도 그냥 그 좋은 생산기술연구원,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를 그만두시고요. 본인도 이 안산 창업 사관학교에 거기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또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첨단 로봇 토이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한 7년을 이렇게 지금 쭉 내공을 쌓고 있다가 저하고 뭔가 과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또 지금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AI하고 AI 쪽에 제가 또 회사를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판교에 로봇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나라에 또 AI 제가 볼 때는 탑 클래스입니다. 그 회사하고 최무승 대표의 셀토 회사하고 연결해서 제가 총괄 프로젝트로 해서 과제를 큰 걸 하나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연구원들이 또 우리 그 창업대학원생들이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무승 대표하고 그 파트너로 할 어, 거기 그 AI 로봇 회사에 여기 지금 배진환 대표라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수업 같이 듣고 계신데, 이 배진환 대표님이 슈퍼게임이세요. 근데 이 배진환 대표님 거기 투자를 최근에 또 돈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진환 대표님이 그 제가 그 하는 판교의 그 AI 로봇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그 회사가 또 이제 챔승 대표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AI 토이 로봇 쪽으로 해서 지금 과제를 기획하는데, 뭐 컨셉은 다 나왔고요.
내년 정도 초에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 제가 그래서 뭐 최무성 대표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까지 내공을 쌓고 계신데 우리 최무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산업기술대학교에 또 교수님으로 계세요. 어, 이 우리 최무성 대표님이 한양대 기획과 서울에 거기 석사까지 하셨고 그리고 또 어, 산업기술대학교에 또 디자인 쪽으로 석사를 또 하셨고 그래서 지금 또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지금 또 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성 대표님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많이 드려서 잘 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비전이 되고요. 잘 되시면은 제가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 스쿨을 제가 그 당시에 2010년도에 6월 1일 날 퇴사해서 무려 6개월 동안 어, 30, 80시간짜리를 한 10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시간을 그 수업 듣다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던 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노마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하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테더링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회사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 내가 꼭 사무실을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보면 이 로봇 회사지만은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볼 때는 막 규모 있는 회사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시스템적으로 그걸 다 갖춰 놓으니까 굉장히 외부로 봐서는 규모 있는 회사지만 내부로 보면 비용이 안 드는 그런 구조의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회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출근을 어디로 하느냐? 블로그로 했어요. SNS 블로그로 해서 그 블로그 들어가서 랜딩 페이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메일을 확인하고 스케줄 확인하고 또 결제 처리할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1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할 거를 그건 10년 전에 저는 굉장히 그걸 구축을 잘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그런 걸 좀 시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설계와 학교 일을 병행하면서 그래 대학원 수업을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매일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는 못한데요. 저는 그랬어요. 그 창업대학원을 와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우리 최무성 대표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 맨날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구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잘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따라서 했을 뿐이지 그때는 저는 기초를 공부를 안 했죠. 뭐 저는 기계공학을 해가지고 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즈니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프루덴셜에 8개월 다니면서 그때 뭐 그냥 영업적인 프로세스적인 건 배웠어도 이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없었죠. 그런데 창업대학원에 와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MBA이더라고요. 그것도 창업 분야의 창업 비즈니스 MBA입니다. 근데 일반 MBA하고 다른 거는 일반 MBA는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이 창업 쪽은 어, 없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없는 걸 만들으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이 저하고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듣는데 첫 수업이 지금도 기억나요. 창업대학원에 와서 첫 수업이 황보윤 교수님이라고 지금 국민대학교에 가 계시는 분인데, 이 황보윤 교수님이 저한테 롤 모델이셨어요. 이분도 회사를 하다가 한번 크게 망하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1년 동안 2호선을 타고,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첫날 하더라고. 2호선을 타고 1년 동안 갈 데가 없어서 2호선을 타고 거기서 책을 50권을 읽었답니다. 근데 한 50권이 어떤 거냐면 전부 창업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하루 종일 그 2호선 타고 다니면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진흥원 쪽으로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 창업대학원에 오셔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하고 나도 잘할 수 있겠네. 저 분이 잘하면은 나도 교수라는 게 저는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교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창업대학원 교수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교수를 목표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지 공부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수업 없는 날도 와가지고 다른 수업까지 다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수강 신청을 했을 때, 그 청강으로 해가지고 다른 수업도 다 듣고, 제가 또 그냥 창업대학원 수업만 들었냐? 아닙니다. 벤처대학원까지 가서 교수님한테 인사하고요. 그 수업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와서 수업 들으면서 한쪽에서 또 딴짓하고 일을 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물론 교수님이 새로운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들었던 것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집중해서 하는데, 저는 그냥 듣지를 않았어요. 전부 워드를 띄워놓고요. 타이핑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었으면 제게 안 됐는데 그때 정리해가지고 들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창업 생태학자, 이것만 쳐도 제 블로그 나옵니다. 이게 창업공리 공통이론연구소 있죠. 여기가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요. 이제 창업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이런 어,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어때요? 음, 어떻게 보면 그때 블로그를 개설하는 과정을 제가 처음에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그때 만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가 그때 한 50명이 서로 좋아요 매일 눌러주고 방문해주면 이게 서로 큰다 해가지고, 그때 브랜드 포지셔닝을 먼저 해야만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전략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 이제 블로그 이렇게 쭉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면 강의 자료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2010년도에 이 블로그가 만들어졌는데 강의 정보가 있습니다. 강의 정보가 하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처음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리얼하게 전부 다 타이핑을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자, 여기서 음,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 수업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하면서 모집 요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대학원을 제가 들어갈 때 호수대학 창업대학원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었어요. 어,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해가 제가 합격 통지서, 오래간만인데 석사 3학년 그때 용인 수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때 호수대학교 홈페이지 지금도 똑같이 있고, 자, 볼게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우리는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참 제가 아쉬운 게 2011년도 2월 8일부터 9일, 토요일, 금토일에 이, 이 일정이 있죠. 일정도 준 거 제가 이렇게 타이핑 다 있죠. 그래서 12시 반에 우리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가 아산 호수대 캠퍼스 가가지고 그 투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입학식도 하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우리 창업대학원생들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이제 총장님하고 나와가지고 환영사 해주고 이렇게 쫙 걔가 이렇게 했어요. 참 이렇게가 여기 보면 서상익 교수님도 보이고 여기 이 부총장님도 보이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 동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도고온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엄청 친해졌죠. 자, 이제 여기 입학식, 해가 오리엔테이션, 여기에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1학년일 때 2학년 선배들이 이 자리를 또 이렇게 기획을 해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엄청, 재밌게 뒤집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서상익 교수님도 보이고, 뭐 이렇게 보면 하규수 교수님도 보이고, 여기 여러분들 제 동기인데 이자연 박사 지금 건국대 겸임교수고 예, 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때에도 머쓱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평생을 이렇게 갈 줄 몰랐죠. 저희 동기들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건축 설계 송보영 건축 설계사면서 감리사예요. 그래서 용인 쪽에 잘 나갑니다. 그래서 20대 때 큰 사업을 하다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음식점 하다가 IMF 때 그러다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대학 왔다가 지금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기 자랑하는데 여기 박희영 요분 또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잘 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송보영, 이강서 예, 이렇게 거의 지금 여기는 남양주의 준 공무원이십니다.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으세요. 근데 저하고 거의 나이는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날 하산 현충원에 이렇게 투어도 하고 이때 지금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동기들인데 이렇게 지금 유수영 박사 부터 해가지고 이자인 박사 여기 전부 다 우리 동기들이거든요. 이렇게 한 지금도 한 여기서 15명이 박사가 됐어요. 음. 그 박사가 됐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먼저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박사 좋으냐? 무조건 올라와. 그래서 이 중에 14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박사 됐어요. 그리고 어디 교수하거나 전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자 박사님, 뭐, 여기, 다, 최창문 박사, 김인길 박사,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강석 박사, 여기도 김, 김성희 박사? 다 여기 박사예요, 지금. 송보영 박사, 여기는 이지연 박사, 여기는 양, 저 이제 기억이 다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양성식. 여기도 강의 그 양성식 치면 제가 처음에 초창기 블로그 개편하는 것부터 그 마케팅을 이분한테 배웠어요. 양성식 박사, 양성식 대표한테 받았는데 퓨처 에이전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카이스트 출신인데 지금 그 아마 그 회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팁스타운 쪽에서 잘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우리 동기들이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했던 거 제가 한번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규수 원장님도 있고 그 이제 이분이에요. 그 황부영 교수님이라고. 이분을 내가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이거를 다 그냥 실시간으로 적었어요. 근데 이걸 바로 적으면 또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워드 하나 띄워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 강의를 그냥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에 이제 10년 펀드 매니저 하셨고 교수 3년 차이고 그 뭐 이렇게 뭐 이런 교재나 이런 거고 첫날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 환영합니다. 창업 MB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배우고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워드를 하나 옆에 한글 워드를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다 쳐가지고 수업 마칠 때쯤 되면 카피 앤 페스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하고 세이브하면 끝이에요. 집에 가서 따로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제 팬덤이 된 거예요. 수업을 복습을 하려면 제 블로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음. 교토상인의 33계명, 뭐, 실패, 자신감 가지기, 뭐, 실리콘밸리 방정식, 퀄리티, 이노베이션, 스마트, 마니, 페인, 재고, 뭐 이런, 지금 봐도 새롭습니다. 정식의 법칙. 이게 이제 우리 황구영 교수님이 지금 국민대 교수님이신데, 창업대학원.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50건,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녹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용역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 2학기 만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다 보니까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벤처 대학원 입학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젤란 기술 투자의 그 유인철 건설하고 그분이 저하고 이제 교회 굉장히 친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저를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의 겸임고수로 이렇게 꽂아줬어요. 왜냐하면 이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 학과장이 또 투자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겸임교수로 그때 기계설계학과에 또 창업하고 기계설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때가 2013년 그때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박사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제 뭐 다양하게 하다가 그때도 이제 겸임 교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열린 사이버대라든지 가천대 뭐 또 시립대 이런 데 강의를 동시에 한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육대학교에 2016년도 9월 달에 전임으로 임용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호수대학교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뭐 배우 전자에 있었고 로봇 설계했고 참 제가 이 로봇 설계하면서 또 제가 이제 인체 공부를 하다가 제가 보험 영업하고 그다음 창업 운동 테라피 이걸 했는데 이까지만 해도 제가 앞으로 뭘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특허도 알고 그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제 인생이. 그런데 뭔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다. 그게 하나의 제 미션이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로봇 회사에 2003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휴버 로봇 출력을 사업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죠. 왜? 사람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도 운동 테라피를 알고 발명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기술 사업하니까 시장의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도 뭐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보험 영업을 통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전자에서 기구 설계를 했지만 전자회로를 또 다루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기계, 전자, 의료, 마케팅 이런 걸 조금씩은 하니까 이게 이제 해가지고 로봇을 한 8년 반 하고 그때 정부 과제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니즈가 창업대학원에 와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출판 강의 심사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제 브랜드 포지션이 돼서 이게 이제 제가 졸업하자마자 한국 비즈 컨설팅의 이상하 박사가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에 왜 경영지도사하고 박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컨설팅을 제대로 배웠죠. 그리고 삼육대학교를 가면서 모든 걸 다 이제 겸직 금지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제가 이 삼육대학교에서 그때 창업교육센터장을 그때부터 해서 한 4년 정도를 현업에서 이제 창업 가르치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이 명함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옛날에 뭐 이런 한국 비즈 컨설팅, 해피세어링, 삼육대학교, 그다음에 호수대학교 이런 명함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특허를 한 1,050건 하다 보니까 이거 말로만 하니까 안 믿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특허 출원서를 이 1,050개 이게 한 7,000페이지 돼요. 요거를 이렇게 증명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 10년 동안에 제가 기존 중소기업 8년 반이 있으면서 한 250개 로봇 개발했는데 한 달에 한 건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을 통해서 제가 개발 내공을 좀 쌓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제가 이제 아톰 로봇 있을 때 그때 창업대학원 이제 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경진대회에 나와가지고 표창장을 5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적 중심으로 뭘 하질 않았기 때문에 숙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너무 안 좋았어요. 0.53 어떨 때는 한 학기에.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F 학점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3.2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F 학점을 학기 중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졸업하니까 그거 다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가 학점이 3점입니다. 그리고 표창장 5개 받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잘하는 분야가 이 분야구나. 사업 계획서 이쪽이 제가 좀 남들보다 조금 차별화되구나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어, 그때 많은 좀 음, 도, 도움을 주고 그때 돈도 좀 벌었죠. 그리고 호수대 창업대학원 1년에 공동 출판사에 그때 우리 그 아까 말한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따신 그 강기석 그분이 이런 걸 잘해요. 공동 출판사를 했었거든요. 아, 서점을 했어요. 서점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중앙대 행정학과 나오셨는데 꼼꼼하게 잘하신 분이세요. 그 골프 어, 투어 에이전트도 하고 뭐 여행사도 하고 해가지고 골프도 좋아하시고 골프 모르는 데 없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래 덕분에 제가 그 2012년도에 4월, 8월, 12월 해가지고 한 10명에서 4명까지가 우리 창업대학원생들 하고 이거 마음 맞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책을 3권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창업대학원에 분들하고 좀 의기투합해 가지고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자격증은 이렇게 있다는 거, 지도사 자격증, 뭐 이게 경영지도 자격증, 여기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그다음 창업 보육 전문 기업 기술사 전문 코디네이터, 그다음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그때 할 때 로봇들 이런 뭐 어, 이런 로봇들을 품 다양하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이게 우리 최무성 우리 대표하고 제가 개발했던 큐브 로봇 8의 그 실용화 로봇을 제가 개발했던 거고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걸 했죠. 손가락 그다음에 로봇 팔 이런 걸 했고요. 이거는 삼성 지금 탕정 이런데 반도체 금사 장비 로봇 이런 걸 제가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0대가 삼성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저는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창업대학원에 있으면서 혼자서 다는 못 쓴다면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뭐 하든지 해서 한 사람당 A4 용지 한 10페이지 정도만 해도 한 3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 10명이서 하면은 그냥 리포트 이쁘게 하나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강의가 들어옵니다.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시고, 이번에 제가 자가 출판으로 했던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로드맵을 한번 강의로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런 게 기초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2014년 11월 달부터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011년도에 수업이 제가 특강이 이렇게 한 10개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2012년도에 요만큼 또 한 열 몇 개 들어왔고, 2013년도에는 이만큼 들어왔고, 전부 그 다양하죠. 뭐 대학부터 다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또 이만큼 여기 왼쪽에 거의 다고, 2015년도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책으로 인해서 이만큼 왔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걸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